이번 영상에서는 closest vector problem이랑 그리고 least scalar approximation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closest vector problem은 이제 또 저희 하나의 또 이야기 흐름인데 일단은 어떠한 벡터 공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내적이 꼭 다 프로덕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내적이 존재하고 나서야 놈이랑 그리고 매트릭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길이 개념은 내적이 먼저 생기고 생긴다.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다 프로덕트라면 이 길이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짧다 길다의 개념과 되게 많이 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이 놈과 매트릭이 그러니까 딱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한 다 프로덕트가 아니어도 내적이 존재하면 길이 개념을 얘기할 수 있고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짧고 긴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가 더 짧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내적이 정의되면 저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적을 길이의 제곱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의 직관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losest vector problem은 이러한 우리의 직관을 따르지 않는 일반적인 내적 공간에서 다룬다는 점, 일반적인 길이 개념에서 다룬다는 점을 잊지 말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losest vector problem을 굉장히 러프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책에서 10.2였나? 그 그람 슈미트 할 때 나오는데 이거는 그 프리드버그 책을 봐도 그 항상 그람 슈미트랑 함께 나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벡터 공간이든 간에 항상 W와 그 올소고널 컴플리먼트는 다이렉트 썸입니다. 들의 교집합은 제로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V가 무한한 디멘전을 가져도 W가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라면 V는 W와 W의 올소고널 컴플리먼트의 다이렉트 썸으로 쓰여집니다. 올소고널 다이렉트 썸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용어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게 되는 이유는 W가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라면 여기에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이죠. 이게 우리의 그람 슈미트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V의 W 성분과 W의 수직인 성분 이 두 가지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W가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라는 점은 꼭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람 슈미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W가 finite dimensional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V가 W와 W의 올소고널 컴플리먼트의 다이렉트 썸으로 쓰여지기만 한다면 이렇다면 V의 모든 원소인 V는 뭐 이런 식으로 W랑 뭐 Z라고 할까? W 성분 보통 XY 평면의 수직인 게 Z라서 G라 쓴 겁니다. 좀 직관적인 기하적인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일한 W 성분과 W 수직인 성분이 존재할 텐데 그랬을 때 이 W가 무엇이냐면 closest vector to V입니다. 그러니까 W는 closest vector to V가 되고 이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 쓰면은 V랑 W 간에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직관을 따르지 않는 이런 길이가 minimum of 어떤 스탯이냐? V-W들을 싹 다 모은 건데 V는 고정을 했죠. 그랬을 때 W는 이 W라는 셋의 원소 그러니까 얘의 미니멈으로서 얘가 존재한다. 그리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이 W는 또한 유일한 미니멈이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미니멈이란 얘기는 이 부분 설명이 조금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요걸 설명하면 오히려 지저분해질 것 같고 어쨌든 다시 세 번째 거부터 갈게요. W가 finite dimension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finite dimension은 하지 않아도 되고 V가
이렇게 W와 W 수직인 성분으로 유일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과 이 다이렉트 썸의 동치죠. 그랬을 때 V를 W 성분과 W의 수직인 성분으로 나눠 썼을 때 이 W는 곧 유일한 V에 가장 가까운 원소다. V에 가장 가까운 유일한 원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면 솔직히 책을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음 너무 불친절한가? 다음에 리스트 스케일 어프록시메이션을 설명하겠습니다. 줄여서 리스트 스케일 어프록시메이션.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다 프로덕트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가장 작다는 거는 우리의 직관을 좀 어느 정도 따를 필요가 있고, 그러기에는 다 프로덕트가 최고죠. 다 프로덕트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매트릭이 우리가 아는 매트릭으로 정의가 되죠. 이 두 벡터의 차는 이 벡터의 길이, 이 벡터의 길이는 x 성분 제곱하고 y 성분 제곱하고 z 성분 제곱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벡터의 매트릭을 사용하는 겁니다. 거리 개념을 사용하는 거고. So least square approximation은 무엇이냐? AX는 B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X가 해집합입니다. X를 만족하는 들이 해겠죠. 그랬을 때 AX 제곱 마이너스 B가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요게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얘가 해가 존재하면 얘가 0이 되겠죠. 그 해는. 그치만 이게 0을 만들지 않더라도 X에 따라서 X가 움직이면 요 스칼라 값이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하겠죠. 플럭추에이션을 할 텐데, 이게 최소가 되는 X 값, 이 X 값을 X제 이 중에 만족하는 하나를 우리가 이 해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의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작도록 하는,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x0를 우리는 가장 작은 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리스트 스퀘어,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잖아요. 스퀘어가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릭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제곱이 붙는 거는 너무 합당할 것 같고, 우리가 편차 얘기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이 오차가 최소가 되는 x0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에 대한 정의가 두 개를 제가 소개할 건데, 첫 번째로 AX는 B라는 것에 우리의 목표는 LSA 솔루션을 원하는 거고, 이는 AX-B를 싹 다 모아놓은, 이 놈을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의 미니멈 x0를 찾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유일성과 존재성이 나타난다면 참 좋겠죠. 존재성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의 존재성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저희가 이 B가 m-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원소죠. 그래서 fm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클로지스트 벡터 프로그램처럼 이미지너리 스페이스도 레인지도 벡터 공간이죠. 그래서 이거랑 imagine of A의 올소군을 컴플리멘트로 다이렉트 썸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거는 보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B도 여기에 원소이기 때문에 B는 얘의 원소와 얘의 원소로 유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agine A 원소와 그리고 imagine A의 올소군을 컴플리멘트한 원소로 나눴을 수 있는데, imaginary A는 반드시 AX 이런 꼴로 쓰여질 겁니다. 제로를 붙일게요. 그리고 얘의 원소 C 이런 꼴로 유일하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랬을 때 이 AX 제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일한 AX0-B의 절대값을 최소가 되게 하는 원소입니다. 원소이고, 얘는 당연히 Fn의 원소가 됩니다. 아니지. Fm의 원소고, 얘는 다음을 최소가 되도록 하는 원소가 됩니다. 그죠?
그쵸? 근데 이제 AX0가 유일한 건데 X0가 유일하다고는 안 했죠, 그쵸? X0가 유일하려면 A가 인젝티브 하면 되겠죠. 인젝티브 하다면 뭐 이런 X가 또 다른 애가 있다고 할 때 그럼 X0는 X 프라임일 테니까 이 X0마저 유일하려면 A가 인젝티브 하면 될 텐데 사실 이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트리비얼한 어떤 조건이라서 굳이 뭐 명제로 기억을 하기보다는 그냥 존재성이 보장이 된다. 클로지스트 벡터가 곧 이 클로지스트 벡터는 유일한데 그 클로지스트 벡터가 AX0 꼴이라서 얘를 만드는 X는 유일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 AX0, 이 유일한 AX0가 이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 솔루션의 해가 된다. 그래서 얘가 항상 존재하는데 얘가 B랑 거리가 가장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의 솔루션을 좀 효과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자 하는 명제인데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의 솔루션 x0가 뭐랑 동치냐면 ax0-b가 imaginary a의 올소고나 컴플리먼트의 원소가 되는 것, 이게 동치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당연합니다. ax0-b가 이렇게 얘 원소가 되면은 그러면 ax0는 imaginary의 넘버가 되니까 b를 ax0랑 imaginary로 유일하게 쓴 것이고, 그랬을 때 이 ax0는 유일하고 이 ax0-b의 사이즈가 가장 최소가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게 바로 그 클로지스트 벡터 프로브럼의 결과니까. 근데 얘가 최소가 되는데 이게 최소가 된다는 말은 이미 이 x0가 그 최소 제곱법에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트리비얼하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솔루션은 얘를 만족해야 된다. 솔루션은 얘를 만족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솔루션은 유일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지만 이 솔루션에 A를 곱하는 유일합니다. 그쵸? 얘는 유일해요. 그쵸? 얘는 유일하고 얘는 B의 imaginary A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원소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AX0랑 얘랑 빼면은 imaginary A의 올소고나 컴플리먼트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X0는 유일하지 않지만 AX0는 유일하다. 뭐 이거 같습니다. 클로지스트 벡터 프로브럼의 되게 중요한 성질인 것 같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너무 쉬운데,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X랑 imaginary A의 올소고나 컴플리먼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AX0-B, 얘가 imaginary A의 임의의 원소이기 때문에 X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얘가 제로가 돼야 되고, 얘는 우리가 A를 이렇게 A의 연산을 이 어드 조인트로 넘길 수 있는 게 이 어드 조인트의 에센스죠. 그래서 AX0-B고 이 모든 X에 대해 되니까 얘가 제로가 돼야 되고, 그랬을 때 X는 A 스타 B가 된다. 이 방정식의 해가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의 솔루션이 됩니다. 이게 솔루션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가장 뭔가 이걸 들었을 때 어려워할 만한 부분이 일단 뭐 굉장히 일단 설명을 10점 만점에 제가 점수를 매기자면 한 2점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일단 스터디니까 뭐 올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껏 이걸 한 4 정도로 올리려면 그 클로지스트 벡터 프로그램에서 설명 안 한 부분, 설명 안 한 부분이 V를 이렇게 나눴을 때 이 W가
가장 작다는 거죠. 요 식을 만족하는 건데, 그쵸? 이 식을 만족하는데 이 식이 증오이려면 W 프라임이 W여만 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식이 항상 만족을 해. 근데 이 식이 증오이려면 이 W의 원소는 W밖에 없어요. 이게 곧 유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싹 모아놓은 셋이 있을 때 W가 얘의 최소값이라고 했죠. 우리가 구한 요 W, 얘 W입니다. 요 W가 얘의 최소값인데 왜 그러냐면 이 W는 얘 모든 애들보다 작습니다. 근데 왜 유일하냐면 얘 중에 가장 작은 애가 있으면 걔는 W니까. 너무 당연한데, 그쵸? 이게 가장 작게 만드는 애가 있으면 걔는 W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최소값으로 만드는 애는 이 W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곧 이 증오를 만족하는 게 W밖에 없다라는 얘기랑 뭐 같은 거고, 이렇게 집합 센스로 미니멈을 이해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당연하고. 수고하셨습니다.